안녕하세요. 앙카의 칼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TCC 보고 계시죠? EBS 연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TCC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EBS 하면 솔직히 영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EBS에서 많은 퍼센티지가 연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걸 다시 작년 수능에 비교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노입니다. 자, 그래서 EBS 연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내는 바가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TCC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이제 2017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2016 수능이죠? 6월 모평, 9월 모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등급 컷은 100점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95점, 3등급 88점, 90점. 그 다음에 재작년 시험입니다. 2015 수능 같은 경우는 98점, 93점, 요건 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살짝은 점수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더라. 자, 하지만 작년 수능을 한번 볼까요? 1등급 컷이 94점입니다. 2등급 컷이 88점이에요. 3등급 컷이 80점입니다. 자그마치 요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점수의 요동이 있었죠. 이게 바로 작년 수능 영어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얘기하는 게 과연 뭘까요? 보세요. 평가원에서는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우리 쉽게 영어 낼 거라고. 그리고 특히나 EBS, 우리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EBS만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를 다 맞을 수 있게끔 한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70% 연계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요. 실제 아이들이 느꼈던 체감 연계율은 바로 18%가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평가원에서 EBS는 70%를 연계해서 낸다고 했는데 시험을 치고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 느꼈던 체감 연계율은 18%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달리는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기는요. 17문항 중에서 15문제, 즉 세트 문항 빼고는 연계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되었습니다. 독해 28문제 중에 18문제 연계되었다고 합니다. 연계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가 문제죠? 총 45문항 중 32문항이 연계됐는데, 그리고 71%가 연계됐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문제냐 이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앞에 이런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거죽대기, 표면에 나타나 있는 사실들. 실질적인 진실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상의 70% 연계율 유지. 과연 학생들도, 시험을 봤던 수험생들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이번 시험 망했네, 불수능이네, 만점자 크게 주네, 영어 최대 변수가 되네, 심지어는 뉴스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수능이네, 뒤통수능이네, 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난이도 조절 실패죠. 이게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수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재작년에 영어 대충 너무 쉽게 내가지고, 그치? 그 답 잘못 얘기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때려 맞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쵸? 그래서 작년에 좀 어렵게 내니까, 불수능 어려웠다. 그래서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또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수능 영어 연계의 실체,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요. 표면상으로 70%를 유지한다. 그러나
듣기 세트 문항을 그다음에 세트 문항을 제외하고 15문항 연계되었습니다. 체감 연계율은 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17개 중에 15개가 연계됐는데 왜 체감 연계율은 0%입니까? 듣기는요. 여러분들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재와 흐름만 차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방대한 양의 듣기 교재의 스크립트를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개의 소재나 그다음에 흐름은 차용을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연계율은 듣기는 0%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어 듣기 영역의 체감 연계율은 제가 따로 나중에 TCC에서 아주 소상하게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듣기는요,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전부를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것을 외운다고 해도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 연계율은 0%라고 하고요. 독해는 28개 문항 중에 18문항이 연계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10문항이 간접 연계고요. 그 다음에 8문항이 직접 연계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간접 연계와 직접 연계가 무엇이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간접 연계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연계입니다. 이 간접 연계라는 것이 결국 이 원 유형, 즉 EBS 유형에서 이렇게 바꿔서 출제된 거죠. 맞아요. 하지만 본질을 파악을 해보니 결국은 이 지문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문제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소재와 그 다음에 일부분의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간접 연계는 결국은 비연계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능 EBS에서 연계된 문항수가 이렇게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연계를 보면은 이렇게 연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요, 45문항 중에 실제 아이들이 연계가 됐다고 느끼는 거, 피부로 실질적으로, 아, 이거 EBS에서 봤네. 아, 나 이 지문 알아. 이렇게 느꼈던 지문의 문항수는 8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간접 연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지? 소재만 차용했을 뿐. 아예 지문을 다 뒤틀어 버렸으니까 애들이 이걸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간접 연계가 결국은 비연계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체가 연계는 몇 퍼센트? 17.78%. 20%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EBS의 실체죠. 이해가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BS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게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대비해 놓은 아주 야심찬 강좌들이 있지만 봅시다. EBS 연계 실체 파악을 해보니 결국은 공부할 포인트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 탄탄한 영어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EBS 외워서는 안 먹힙니다. 말 그대로 지문의 해석을 논리적인 흐름을 타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즉 기본 독해 학습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본 개념 학습이 뭡니까? 어휘, 어법, 구문, 작문 독해, 이를 통한 논리 독해까지. 이게 그렇죠. 이게 기본 독해예요. 그렇죠? 어휘 같은 거야. 계속 꾸준하게 외워서 써야 되고 지금도 외워야 되고 부족하면 더 외워야 되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고3 학생들, 그렇죠? 이 TCC를 보는 여러분들은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앞으로 거사. 그치? 아주 쉬운 기본적인 어법 공부, 구문 공부 할 수 있나요? 시간 부족합니다. 시간 부족합니다. 자, 만약에 그것들이 부족하다 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다? 바로 독해 유형별 풀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독해 유형별로 풀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는 그냥 무기라고 할게요. 무기. 총알이 많이 있으면 뭐해? 무기가 없으면 쏠 수가 없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대입학이나 뭐 여러분들 뭐 안내문이라든지 빈칸 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서 배열이라든지 문장 넣기라든지 다양한 유형이 있죠. 하지만 각각의 유형들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맹목적인 독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전략적인 독해를 하면서 뭘 줄여야 돼? 바로 시간 세이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무기가 필요한 거야. 그치? 대입학을 어떻게든 조금 더 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치?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심경, 그 다음에 안내문 이런 것들 안 틀리잖아요. 알아요. 저도 안 틀려요. 하지만 그 문제들을 틀리고 안 틀리고가 아니라 얼마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지 이게 관건인 거지. 그지?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야. 문장 넣기 마찬가지. 다 어렵지 그치? 하지만 순서 배열과 문장 넣기도 저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숨은 단서 찾기예요. 단서 숨어 있습니다. 그거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전체적인 해석 못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본 개념 독해 전략입니다. 물론 그 기본기로서 어느 정도의 어휘력과 구문, 그 다음에 어법 능력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대세예요. EBS의 지문 암기가 아니라 이제는 독해 능력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독해 유형별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들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다면 너무너무나 빠르고 전략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이나 고난도 문제 대비하셔야겠지. 쉬운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든 쉬울 거니까. 하지만 고득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 지금 여러분들 수특 이미 나오고 공부하고 싶겠지만 수특이 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수특의 작년 수특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수특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문제까지 여러분들께서 그쵸? 찾아서 또는 기존의 관연도 기출 찾아서 정답률 낮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야겠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EBS가 연계가 되게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카드예요. 왜? 70%가 연계될 건 사실이니까. 거기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지고 볶아서 문제가 나올 건 사실이기 때문에 EBS라는 카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미운하거나 EBS를 버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EBS 문제 파악하시고 변형 문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이 어떤 주제였고 어떤 소재였고 어떤 논리였고 이런 것들을 또 역시나 더불어서 채우시고 공부하시고 학습하셔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EBS는 미니멈 2번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워낙 양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한국말로 봐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 또는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돌립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시려면은 EBS 3번은 돌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어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다 이제 끝나고 그지? 본격적으로 EBS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태 것은 괜찮다. 여태 것은 너네들이 뭐 어휘를 외우지 않았든 뭐 외우든 안 외우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고3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EBS에 나오는 모든 어휘들은 반드시 100% 섭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EBS에서 내신다고 EBS 수능이 나올 건 사실이니까. 그치? 반드시 EBS 어휘는 확실하게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연계를 정복하는 자가 위너이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접 연계라고 해도 결국은 비연계예요. 그치? 이제 뭐 평가원에서는 연계됐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비문학. 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문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쵸? 그 센텐스 바이 센텐스 해석은 된다고 쳐도 전체적인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나 글의 어떤 그런 흐름, 그 다음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의 구조로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센텐스 바이 센텐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글의 논리는 못 보더라. 그래서 비문학 해석 능력을 조금 더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해결책입니다. 이제 EBS 공부 여태껏 했던 방식과 탈피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연계는 이제 그런 연계가 아니에요. 실제 70%지만 17.78%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017학년도 수능도 저희 안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강좌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 독해 유형별 전략들 정말 진짜 저희 연구원들이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최신 기출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아셔야 해요. 단순하게 EBS만 외우지 마시고 EBS만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EBS 실체는 이랬네.